자, 이번 시간에는 구운용 1 야구공 편을 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공 뭐 구죠. 공이니까요. 그래서 구를 먼저 약간 잡은 상태인데 이게 가죽이죠. 가죽에다가 이렇게 약간 맞아요. 박음질도 하고 그래가지고 형태가 조금 변형이 있어요. 구에서 그런 거를 좀 잘 봐주시고. 이게 형태가 틀린 게 아니라 이게 완전한 구면 사실 컴퍼스로 돌리면 돼요. 근데 박음질을 한 부분이 사실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요. 완전히 단면을 봤을 때는 살짝 이등병 삼각형 모양으로 중앙이 좀 높게 튀어나와 있고 뭐 그런 튀어나와 있는 형태인데, 지금 사진을 보면은 중앙부에서 이렇게 바느질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왼쪽으로 돌아서 나가는데, 그 나가는 박음질 돼서 튀어나온 부분이 공교롭게도 야구공의 외곽이랑 겹쳐서 그 부분이 완전하게 구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이게 각이 져서 튀어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해서 그리신 선생님이 완전한 구로 그린 게 아니라 이제 거기를 조금 튀어나오면서 약간 갇히게 찌그러지게. 네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야구공이 딴 건 다 그런데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스티치를 하나요? 이 네네. 박음질한 그런 부분이나 이제 글자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묘사할 게 그 박음질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해줘야 돼요. 어려워요 사실. 아주 간단한 소재인 것 같지만 제대로 그리려면 어렵고. 집요하게 관찰해야 되고, 이것도 약간 빛을 어디가 좀 많이 받고 어디가 안 받고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덩어리 생각해주면서 양감을 좀 잡아주면서 묘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신경 쓰면서. 구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가 제일 어려워. 네, 구에다가 또 구 응용에다가 또 이런 묘사, 어려운 묘사가 있어서. 레터링 먼저 해주네요. 근데 레터링을 글씨를 표면 위에 새기는 거 레터링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레터링을 하는 거를 봐도 그렇고 이게 참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 그리는 거거든요. 쓴다는 맞아요. 개념으로 하면 안 돼요. 일단 여기를 쓰기 시작하면은 자기 글씨체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도 애들 쓰면은 그림을 항상 이렇게 둥글둥글 이쁘게 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다 막 굴림체로 쓰기도 하는데, 정확한 형태를 떠서 그리는 거지 쓴다는 개념으로 절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아까 말했다시피 그 표면, 돌아가는 표면 위에 글씨가 착 붙어 보이려면은 일단 글씨가 들어가야 될 영역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 영역이 그 표면이 돌아가는 위에 맞게 돌아가게 돌려줘야 돼요.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그 옆면에 보통 레터링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 돌아가는 표면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같이 글씨의 외곽이 돌아가게끔, 그리고 시선에서 가까운 글씨 또는 좀 돌아 나가면서 먼 글씨, 그것 또한 크기와 간격 차이가 있어야겠죠. 지금 그리고 있는 야구공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볼이라는 레터링이 사실 밑에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는 사실 티가 많이 안 나는데, 베이스볼 같은 경우에는 BAS 쪽에 있는 글씨들이 사실 시선에서 멀고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간격이 좌우가 좁으면서 맞아. 그렇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EBALL로 올수록 보통 네. 글자체 정도로 그렇죠. 넓어져야 되고. 그래서 레터링 있는 개체를 한번 꼭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캔 이런 거 진짜 글자 많이 틀려서 옛날에 뭐 레터링 너무 많이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려야 되는데 자꾸 쓰니까 신문지를 소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신문지 이런 것도 저도 했었어요.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신문지랑 우유팩 있죠. 그것도 그렇죠. 네네. 뭐 유통기한이랑 성분 써있는 그 면 다 그렸던 적이 있었는데, 글씨를 지금은 그리는 거지만 평소에 이제 글씨 잘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주변에 잘 쓰는 친구들 글씨를 보면은 글씨체가 이쁜 게 아니라,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글씨를 잘 쓴다라고 하면은 쓰는 것도 글씨체 모양이 이쁜 게 아니라 일정한 간격과 글씨의 위아래 선들이
일정한 그 선에 딱딱 맞게 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해요. 레터링도 마찬가지예요. 글씨를 안에 이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윗선과 아랫선 그리고 글씨 균형이 잘 맞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충 이렇게 해놓고 바로 글씨를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글씨가 들어가야 될 간격이라던가 칸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금 베이스볼 이 글씨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큰 레터링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까지도 잡아놓고 글씨의 중앙에 어떤 획이 올지 맞아요. 이 획은 아래에 올지 중앙에 위에 올지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균형감 있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필기체도 마찬가지예요. 노트에 자기가 글씨를 잘 쓰려면은 균형감 있게 쓰는 게 중요하지 뭐 이쁜 글씨체를 뭐 연습을 해서 쓰고 이런 거는 별로 균형이 맞지 않다면 이뻐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 바느질하는 부분이 실이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힘으로 이렇게 약간 눌리고 그리고 가죽은 튀어나오고 이래서 그런 맞아요. 양감 묘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은 좀 빛을 받아서 맞아요. 좀 닦아주고 지금 이제 사실 거의 그 부분 묘사만 좀 남아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실밥이 있는 부분 있죠. 실밥이 있는 부분이 그 가고 있는 모양 그대로 불룩 튀어나와 있잖아요, 공에서. 근데 실밥과 실밥 사이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그 안에서도 실밥이 있는 부분은 가죽이 눌려서 압박을 받고 있고 그 사이의 가죽은 양쪽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튀어나오죠, 살짝.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어둠과 밝음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찾아줘야 돼요. 맞아요. 좀 이거를 클로즈업해서 본다 생각하고 해줘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계속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양감이죠. 그냥 네. 좀 작은 양감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찾아주느냐. 그게 아마 이 완성도의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실밥을 바느질을 할 때 아마 정확한 야구공의 공정 과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아마 바느질 구멍이 있지 않을까요? 뚫어놓고 할 거예요 아마. 탕탕탕 뚫어놓고 거기에 바느질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완성이 될 텐데 그 구멍에 중간면 있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바느질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에서도 빛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동그랗게 살짝 있어요. 예각이 생기니까. 네네네. 그 두께 때문에 네. 가죽의 두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오른쪽 실밥의 제일 오른쪽 부분에 살짝 둥그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을 해가면서 그리고 있는데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잘 그려 보이게 하는 그런 디테일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네, 그래서 이제까지 뭐 다른 소재를 중계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구조를 이해를 하고 빛을 이해를 하고 그런 디테일한 작은 부분을 찾아내서 표현을 하는 게 잘 그리는 방법이지 뭐 타고난 묘사, 손이 타고나서 막 알아서 자동으로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절대. 네, 손 차이가 절대 아니랍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전동 지우개고요. 지우개를 좀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지우셔도 되고 저렇게 기계를 사용해서 지우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외곽 마무리랑 이제 뒤로 돌아가는 스티치 그런 것들도 해주고 있네요. 형태 보완해주고 있죠 지금. 계속 형태는 진짜 완성할 때까지 계속 보고 고쳐줘야 돼요. 형태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지만 쓰면은 가장 큰 특징이 다른 그림과 다르게 한 가지 연필이라는 재료로 그리기 때문에 형태를 다 뜨면 끝나는 게 아니라 톤을 넣으면 또 형태가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면서 달라지고 묘사를 하면 또 톤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계속 보완을 해줘야 돼요. 형태 뜨고 톤 끝 이게 아니라. 네, 야구공 중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